대한은행 할감 매각 사건 70조가 넘는 은행이 1조 7천억이 넘어갔다. 근데 그렇게 넘어간 근거가 팩스 5장. 야, 근데 팩스를 보낸 게 누구야? 피의자의 갑작스러운 죽음, 그리고 뭔가 심상치 않은 촉을 느낀 남자. 내가 수사합니다. 이익을 위해서라면 다수의 희생도 서슴지 않고 거대한 자본을 움직이는 어두운 세력의 실체가 서서히 드러나기 시작합니다. 대한민국 금융감독 시스템이 그렇게 어수래? 이거 불법이면 내가 용납 못해. 어떤 사회적인 고발이 될 수도 있고 문제적 제기를 할 수 있는 아주 적절한 시기의 그런 영화라고 생각이 들어서 실제 대한민국을 떠들썩하게 만든 희대의 금융 스캔들, 그 이면을 낱낱이 파헤치며 다시금 우리의 경종을 울리는데요. 여전히 끝나지 않았기에 반드시 밝혀내야만 하는 진실. 세상을 제멋대로 쥐고 흔든 검은 돈의 진짜 주인과 지금 마주합니다. 서울중앙지검 B검사에게서 강압적인 수사는 물론 성추행까지 당했으며 그로 인한 수치심을 견딜 수 없었다는 내용입니다. 서울중검? 양민혁이 누구야? 전데요. 뭐? 내가 불법 도박을 했다고? 함정 수사 니들이 불법이다 이 새끼들아. 지금 막 가자는 거야? 그래, 막 간다. 그래서 내가 막 풀어다. 와! 이게 어디서 확... 검사님 진정. 저 검사님, 저 감찰부에서 빨리 들어오라는데요. 넌 무조건 구속이 알았어. 양검사. 양검사. 감찰부가 어디지? 대검 2층. 양검사. 양검사. 거침없이 막 나가는 검사 양민혁. 박수경이 동생한테 남긴 마지막 문자야. 수연아, 그 검사가 날 만지며 짓거린 말들 차마 입에 담을 수 없어. 밤마다 악몽에 시달려. 이 여자 또라이입니다. 내 기억이 나는데 뭘로 들어왔었냐면은 차량 연쇄 충돌 그 뺑소니로 들어왔어요. 그런데 저 감옥 가고 싶습니다. 검사님, 제발 저 좀 도와주세요. 제발 저 좀 구속시켜주세요. 네. 예사롭지 않다 여겼던 피의자가 뜬금없이 그를 성추행범으로 지목하고 자살한 것. 이 여자 자살 아닙니다. 부검하면 나오잖아요. 억울한 누명을 벗기 위해 무턱대고 그녀의 장례식장으로 향하지만 아저씨, 지금 뭐 하는 거야? 미쳤어요? 저 성추행범 아닙니다. 이거 다시 조사해야 돼요. 알아요? 가시라고요! 그의 결백을 믿어주는 이는 아무도 없고 조직 내에서도 벼랑 끝으로 내몰리는데요. 너도 이해해라. 최소 징계 6개월짜리라는데 한 달로 해볼게. 뭘 한 달 한... 아이 놀래라. 자, 그냥 자르십시오. 너 나한테까지 막 가자는 거냐? 그럼 내보고 뭐 평생 성추행범 딱지를 붙이고 살라 이 말입니까? 네가 내보고! 그게 아니라 임마. 일단 여론부터 잠재우자는 거 아니야. 이거 내가 수사합니다. 됐어요. 야, 양민혁! 직접 발벗고 알아보던 중 죽은 피의자가 또 다른 사건의 중요 증인이었다는 사실을 알게 됩니다. 자, 대한은행 할감 매각 사건. 자산가치 70조가 넘는 은행이 1조 7천억이 넘어갔다. 발이가 70조짜리가 무슨 1조 7천억 원에 넘어가? 말이 안 되지. 근데 그렇게 넘어간 근거가 팩스 5장. 대한은행에서 금감원으로 보낸 허위 보고서. 팩스를 보낸 박수경하고 그걸 받아서 위에 올린 금감원 직원은 연인관계. 그 팩스를 근거로 금융감독원은 대한은행을 헐값에 팔리게 한 거네. 근데 그 남자 직원이 박수경보다 먼저 교통사고로 죽어버렸네. 하나는 사고사, 하나는 자살, 둘은 연인관계. 두 사람의 죽음에 큰 배후가 있음을 직감한 민혁은 매각 사건으로 일자리를 잃은 은행 직원들의 편에 선 선대 변호사를 찾아가고 그의 정보망을 통해 허위 보고서를 넘겨받은 다음 인물이 누군지 힌트를 얻으려고 하는데요. 그럼 여기서는 결제를 누가 하는 거야? 뭐 차장 국장이 결제라인지. 아 근데 그 당시 차장은 지금 국장이 됐고 국장은 금융감독원 원장이 됐지. 대가성 승진이. 그래? 그런데 이때 이들 앞에 나타난 초대받지 않은 손님. 네. 여기가 어딘 줄 알고 여기까지 왔냐? 만나재도 안 만나주니까. 일단 앉아서 얘기해. 야 임마, 스타펀드 먹튀에 올라고 미국에서 날아온 애야. 대한민국 최고 최악의 법률 장사꾼 CK 로펌의 대한은행 법률 자문이시다. 그리고 오자마자 대한은행 구조조정 권고했고 그 덕에 수백 명이 쫓겨났다. 금융당국이랑 니들 그 CK 로펌에서 멀쩡한 은행 부실은행 만들어서 꿀꺽 집어삼킨 거지. 이거 불법이면 내가 용납 못해. 이게 잠깐만. 그러니까 누구신데 자꾸 끼어드세요? 아 제가 후배야. 뭐 얼마 전에 떠들썩했었지. 성추행 검사로. 저기 사람 소개를 뭐 그러시고
그래 장하게. 저 서울지검 명예 회복을 위해서는 사건 해결만이 급선무입니다. 이 이야기 본질은 이거잖아, 그지? 금융감독원에서 불법 행위를 했는지 안 했는지 확인만 하면 되는 거 아니야, 그지? 형, 그 죽은 최민규 바로 위가 은행 검사국 국장 누구? 임승만 국장. 임승만. 오케이, 자, 두 분은 계속 싸우시고 저는 갑니다. 이거 복사해주고요. 민혁은 사건 이후 갑자기 승진한 임승만이라는 인물에게 의혹을 품게 되고 탐문 조사를 진행하던 중 수상한 통화 내용을 듣게 되는데 저를 딱 찍은 것 같아요. 저 좀 불안합니다. 걱정 마세요. 항상 지켜보고 있습니다. 그리고요, 그 MBS 취재 수첩이 스타펀드 먹튀 문제 다뤘다는데 그 예고편 보셨나 모르겠습니다. 방송 나가면 파장이 클 텐데. 알고 있습니다. 취재 수첩. 이렇게 사건의 실마리에 더 다가갔다고 생각했지만 방송 내용 좀 미리 보입시다. 방송 보류되는데요? 예? 위에서 편집본이랑 촬영하고 싹 다 걷어갔어요. 사장님 계십니까? 방송국 윗선의 압박으로 이미 한 발 늦은 뒤였습니다. 안녕하십니까, 김지현 사장님. 그 방송 파일 좀 주시겠습니까? 수사상은 필요해서 그렇습니다. 여기 공영방송입니다. 공문 접수하고 정식으로 절차 밟으세요. 파면 팔수록 가늠하기 힘든 비리의 크기. 어디서 지시받은 거 아닙니까? 누가 시킨 거예요? 혼자 힘으론 역부족이라 여긴 그는 적의 편에 선 변호사 나리를 찾아가고 대한은행 헐값 매각 근거가 됐던 그 보고서를 금감원에 팩스로 보낸 사람이 자살 아니라 타살입니다. 타살이라고요? 그렇다면 왜 하필 검사한테 성추행당한 걸로 꾸며서 죽일까요? 지금 텔레비에서 때리고 난리가 났잖아요. 이 턱에 누가 사주를 했는지 완전히 묻혀버렸어요. 그래서 취재 수첩도 막은 거죠. 억울하게 한 사람이 죽었고 저는 누명을 썼습니다. 좀만 도와주십시오. 입장이 다른 이들의 공조가 시작됩니다. 실제 사건을 모티브로 한 금융범죄 실화극 블랙머니. 저는 사실 청년 정지영이라고 항상 부르거든요. 그분의 영화에 대한 열정이 고스란히 이 영화에 담겼어요. 예리한 시선으로 우리 사회의 이면을 꾸준히 조명하며 날카로운 일침을 가해왔던 정지영 감독이 메가폰을 잡았는데요. IMF 이후 한국 기업이 외국 자본에 많이 팔렸는데 자격분녀들이 은행을 헐값에 사가지고 거대한 이익을 남기고 도망가려 한다. 그래서 소위 먹튀를 막자. 외국 자본이 은행을 헐값으로 인수해 다시 매각하며 막대한 이익을 챙긴 실제 사건에 상상력을 더해 극으로 발전시켰습니다. 양민영의 시선을 쫓아오면은 아하 그렇구나라고 정확하게 느끼게 될 겁니다. 그 지점을 전달하는 마치 화자와 같은 역할을 하죠. BIS가 뭐야? 자기자본 비율이라는 건데 대한은행은 자기자본 비율이 낮아서 재정 상태가 안 좋은 그런 부실 은행이다, 이런 걸 팩스로다가 그 팩스를 근거로 금융감독원은 대한은행은 헐값에 팔리게 한 거네. 경제 문외한인 주인공 양민혁의 시선으로 복잡하고 어려울 수 있는 소재를 쉽고 흥미롭게 풀어나가고 변호사, 형사, 검사를 다 맡으셔서 이제 이한희 씨 혼자 범인을 잡을 수 있겠어요. 이제 범인하고 싶어요. 범인. 갑자기 전 법률 대리인이지 범죄 대리인이 아닙니다. 뜨거운 감정이 앞서는 검사와 차가운 이성이 지배하는 변호사가 하나의 진실을 쫓는 과정을 통해 Why is the Korean government delaying the sale of the Hyundai? 자본주의의 어두운 권력과 부패한 기득권층을 꼬집으며 묵직한 화두를 던집니다. 취재 수첩에서 스타펀드 취재한 거 아시죠? 혹시 압력 나오셨어요? 가이너마 압력은 무슨 압력? 저 취소된 그 방송 프로그램 좀 봐야겠어요. 자신이 의뢰받은 일에 미심쩍은 점들이 많다는 걸 눈치챈 나리. 이거 방송 취소된 프로그램이에요. 그렇게 도와야지. 그렇지. 아니요. 날 도와주세요. 검사의 눈으로 여기에 어떤 불법이 있는지 자세히 한번 봐주세요. 오케이. 이익보다 소신을 따르는 그녀는 민혁이 구하지 못한 파일을 대신 입수해 전달하고 스타펀드가 산업자본이라 은행을 인수할 수 없습니다. 방법이 있습니다. 정부 관료가 법의 허점을 이용해 외국 자본을 비밀리에 도우려 했다는 정황을 포착하는데 이거네. 바로 그 특별한 사유. BIS 비율이 낮으면 문제 없는 거네. 그렇지, 이거지. 그 스타펀드하고 금융당국 결탁했어요. 김변 눈에는 그게 안 보였습니까? 투자자는 이익을 극대화하기 위해서 로비도 하는 거예요. BIS 서류 조작, 그 로비 아니에요. 범죄입니다. 증거 찾으셨어요? 아니요. 분명한 거는 그 증거를 덮기 위해 사람을 둘이나 죽였다는 겁니다. 점점 드러나는 추악하고 무서운 진실.
그게 정말로 사실로 밝혀진다면 제가 이 일을 그만둬야겠죠. 언제나 냉철했던 그녀도 흔들리기 시작합니다. 한편 자, 보면은 여기 숫자가 뭔가 정확하지. 근데 이 밑에 예를 들어봐. 소수점으로 떨어지는 게 뭔가 복잡하지. 소수점까지 이어진 달러의 수치를 환율로 계산해 보니 놀랍게도 200억 나오는데요? 딱 200억. 딱 200억. 어? 그래서 이게 뭐냐고요? 한국에서 나간 원화가 달러로 바꿔서 들어왔다. 즉, 이 돈의 주인은 한국인이야. 이게 나라를 구하겠다는 외자 유치 실체구만. 한국에 돈 있는 놈들이 6천억 넣고 스타펀드 지들 돈은 겨우 1,600억 뿐이라고? 아니 딸랑 1,600억 넣어놓고 70조짜리 은행을 먹었다는 거잖아 지금. 아유, 가입시다. 점점 맞춰져가는 퍼즐에서 이제 남은 마지막 조각은 관련 인물의 확실한 증언뿐. 여기 마침내 은신 중이던 사건의 주요 인물을 찾아냅니다. 임승환이지. 빨리 했어요. 예? 당신들 지금 날 불법 연행하고 있어. 감당할 자신 있어요? 뭐야 사고 났나? 이때 한밤중 도로를 막고 선 의문의 차량. 무슨 이유에선지 미동도 하지 않는데. 그런데 돌연 기다렸다는 듯 중요 증인이 탄 차량을 향해 무서운 속도로 후진하고 마지막 남은 증인마저 목숨의 위협을 받고 맙니다. 정녕 이대로 진실이 묻히게 되는 걸까? 사건을 덮는다고요. 부장님! 흑막 뒤에 숨어 오로지 자신들의 배만 불리는 검은 세력은 지금도 우리를 노리고 있습니다. 지금 막 가자는 거야? 그래, 막 간다. 그래서 내가 막 부르다. 와! 앞뒤 안 가리고 덤비는 다혈질 서울지검의 막프로 검사. 증거 찾으셨어요? 이거 불법이면 내가 용납 못해. 국내 최대 로펌 출신의 냉철한 엘리트 변호사. 불과 얼음 같은 이들이 뭉친 이유. 70조가 넘는 은행이 1조 7천억이 넘어간다. 근데 그렇게 넘어간 근거가 팩스 5장. IMF 이후의 실화를 모티브로 한 이 영화. 자격동료들이 은행을 헐값에 사가지고 거대한 이익을 남기고 도망가려 한다. 소위 먹튀를 막자. 한국 사회에 통렬한 돌직구를 던졌던 감독이 이번에도 자신의 장기를 살렸고 두 대세 배우의 활약으로 배경 지식 없이도 보는 맛 쏠쏠하다니. 그 검은 돈의 출처 함께 찾아보시죠. 서울중앙지검 B검사에게서 강압적인 수사는 물론 성추행까지 당했으며 검사의 성추행이 불러온 한 피의자의 자살. 2009년 누구야, 이후 누구? 4대강 나 좀 팔려서 뉴스를 보던 민혁은 감찰부의 호출을 받고 달려가죠. 그런데 수연아, 그 검사가 날 만지며 짓거린 말들 차마 입에 담을 수 없어. 밤마다 악몽에 시달려. 자, 저는 이런 사실이 없습니다. 너 뭐 그 여자가 미쳤냐? 이 여자 또라이입니다. 내 기억이 나는데 3일 전 말 몇 번 섞은 게 다인 여자가 그에게 성추행 누명을 씌웠다. 검사님, 제발 저 좀 도와주세요. 왜요? 저 여기서 나가면 안 돼요. 뺑소니 피의자가 합의를 거부하는 특이한 케이스. 제발 저 좀 구속시켜주세요. 네. 뭔가 불안해 보이긴 했지만 당시엔 대수롭지 않게 넘긴 민혁. 박수경과 이렇게 지독하게 엮일 줄은 꿈에도 몰랐습니다. 지금 난리 났다. 검찰청 홈페이지 다 마비되고 장난 아니야 지금. 직원들 다 있을 때 조사를 했어요. 여자를 건드린 게 차 안인지 검사실인지 노래방인지가 유수에 없잖아. 이 여자는 왜 노래방을 갑니까? 그럼 네 말이 맞다는 걸 입증해봐. 처음엔 그저 자신의 누명을 벗고 싶었을 뿐. 헌데 야, 니네들 박수경이 데려다가 뭘 조사한 거냐? 파헤칠수록 드러나는 미심쩍은 정황들. 자, 대한은행 헐값 매각 사건. 자산가치 70조가 넘는 은행이 1조 7천억이 넘어갔다. 근데 그렇게 넘어간 근거가 팩스 5장. 야, 근데 팩스를 보낸 게 누구야? 그게 바로 대한은행 박수경이라고. 이제 배우만 캐내면 되는데. 그런데 박수경이가 죽어버렸고. 민혁은 곧 대한은행 헐값 매각 사건의 유력한 증인이 박수경이었음을 알게 되고 그녀와 접촉했을 은행 실무자들을 조사하는데요. 그 MBS 취재수첩이 스타펀드 먹튀 문제 다뤘다는데. 취재수첩? 심지어 사건을 취재한 고발 프로그램조차 방송 보류 판정이라니. 안녕하십니까, 김지현 사장님. 그 취재수첩 방송 보류한 이유가 뭡니까? 그 방송 파일 좀 주시겠습니까? 여기 공영방송입니다. 공문 접수하고 정식으로 절차 밟으세요.
윗선의 개입이 있는 게 분명했죠. 한편 Why is the Korean government delaying the sale of the Daehanbank? 대한은행의 법률 대리인이자 CK로펌 변호사 김나리. Why did you sneak out of Korea without paying 7.8 billion won you owe in taxes? Why don't you expedite the sales of the bank? I'll then sell my shares and pay the taxes. Pay the money you owe first. 은행이 팔려야 세금을 내죠. 문제의 팩스를 근거로 대한은행 매각을 추진시켜온 그녀. 하지만 방송 보류 소식을 듣고 로펌 고문이자 전 총리 이광주를 슬쩍 떠봅니다. 혹시 압력 나오셨어요? 이놈의 압력은 무슨 압력? 공영방송이 국민을 오대해서는 안 되지. 저 취소된 그 방송 프로그램 좀 봐야겠어요. 자신의 신념이 무너지지 않길 바라는 변호사와 사건을 조사하던 검사. 두 사람은 그렇게 마주하는데 뭐 얼마 전에 떠들썩했었지. 성추행 검사로. 사람 소개를 뭐 그런 식으로 하고 그래. 일단 확실히 선부터 긋고 시작하는 그녀. 하지만 고심 끝에 결정적인 파일을 민혁에게 넘기죠. 그것은 바로 이거 방송 취소된 프로그램이에요. 그렇게 도와야지. 그렇지. 아니요. 날 도와주세요. 검사의 눈으로 여기에 어떤 불법이 있는지 자세히 한번 봐주세요. 오케이. 잠시 후 스타펀드가 산업자본이라 은행을 인수할 수 없습니다. 게다가 더 큰 문제는 금융기관이라고 할지라도 은행 주식의 3분의 1 이상을 소유할 수 없다는 겁니다. 방법이 있습니다. 은행법 시행령 8조 2항. 부실 금융기관이 정리 등 특별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그 이상을 소유할 수 있다. 이거는 바로 그 특별한 사유. BIS 비율이 낮으면 문제 없는 거네. 그렇지 이거지. 제연한 대로 BIS를 조작했을 가능성에 주력하던 어느 날 이 금액의 환율 계산을. 오케이. 마침내 불법 금융거래 정황을 포착한 민혁. 200억 나오는데요. 딱 200억. 딱 200억. 어? 말일마다 입금된 복잡한 소수의 외화. 500억. 그래서 이게 뭐냐고요. 그러니까 달러를 원화로 바꾸니까 딱 떨어진다고요. 한국에서 나간 원화가 달러로 바꿔서 들어왔다. 즉, 이 돈의 주인은 한국인이야. 한국에 돈 있는 놈들이 6천억 넣고 스타펀드 지들 돈은 겨우 1,600억 뿐이라고? 아니 딸랑 1,600억 넣어놓고 70조짜리 은행을 먹었다는 거잖아 지금. 즉시 나리에게 이 사실을 알리고 네. 혹시 팩스 못 받았어요? 한국인들 돈이 밖에 나가서 돈 세탁돼서 다시 돌아왔다는 거죠. 돈을 입금시킨 투자자부터 연행하려는데 무작정 투자자 명의의 집으로 쳐들어간 민혁. 그런데 웬걸 이 집의 실거주자가 하필 금융감독원 국장? 아 임승만 국장님 헷갈렸어요. 당신들 지금 날 불법 연행하고 있어. 감당할 자신 있어요? 아유 그냥 조용히 갑시다. 나도 이 예상 밖의 수확을 거둔 그때 좀 뭐 하는 거야? 요란하게 경적을 울리며 추월하는 트럭. 그러더니 아예 도로를 가로막고 서 있습니다. 민혁이 별 생각 없이 운전석으로 다가가는데 갑자기 후진하는 트럭. 잠시 후 맙소사 작정한 듯 차를 낭떠러지로 몰아붙이는 운전자. 누군가 벌써 그를 주시하고 있습니다. 대한민국 최대의 금융 스캔들을 다룬 이 영화. 어떤 정권이 들어서도 한국 경제는 우리가 복잡한 실제 사건을 재밌고 쉽게 풀어내는 것이 관건이었는데요. BIS가 뭐야? 대중들이 난해하다 느낄 수 있는 경제 용어들. 자기 자본 비율이라는 건데 대한은행은 자기 자본 비율이 낮아서 재정 상태가 안 좋은 그런 부실 은행이다. 영화는 그 용어들을 천천히 친절하게 전달하는 방식을 취하면서 사건을 덮는다고요. 부장님! 진실을 추적해갈 땐 과감하고 스피디한 전개로 관객과의 밀당을 시도했죠. 날카로운 통찰력으로 금융 비리를 함께 추적해 나가는 묘미. 이거면 충분한 이유 아닐지.